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관리의 연말정산 급여대장 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란 것은 우리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를 완료해서 세금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환급받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연말정산을 완료를 했다. 연말정산을 완료를 했으면은 2017년도에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완료를 했다면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보시면은 계속과 중도 총괄이 있는데요. 2월 달에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것은 이 계속 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분이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시점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퇴사 시의 총 급여와 환급받아야 될 금액과 아니면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신고되고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반영돼야 될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속 근무자에 해당되는 그 계속 근무자만 내년 2월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보시면 개별적으로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총 급여액이 1억 4,400 정도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합치니까 97만 2천 원 정도 환급을 받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 다음 연도인 2018년도에 2월분에 대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을 한번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확인을 하시면 자, 이렇게 좀 전에 말한 총 급여액과 환급받아야 될 금액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나타났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체킹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2월 부분에 있어서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신고할 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이 마감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말정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산출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감을 짓고 우리가 환급을 받든지 아니면 납부를 하든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급여대장 2월 급여 연말정산에 대한 차가감액은 2월 급여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월 급여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급여자료 입력을 보시면 2월달 급여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월달 급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급여대장에 그 연말정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까라는 부분은 위에 상단에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연말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우리가 2017년도에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 한 내역에 대한 금액의 환급금액과 납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총 97만 원 정도의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원을 체킹을 하고 자, 여 밑에 보시면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한번 눌러보면 자, 기본적으로 각각의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지급금액이나 환급금액이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금액이라는 곳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은 자, 한 명만 확인을 해볼게요. 백두산 씨가
연말정산 소득 금액이 150만 원 돈 됩니다. 우리가 2017년도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해보자면 2017년도에 연말정산 관리에서 연말정산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현황을 보시면 황금 납부세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구분에서는 계속 근무자나 아니면은 중도 퇴사자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연말정산을 거는 계속 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근무자를 눌러보면 백두산시가 15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부분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97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작성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 특별히 착오가 없이 2018년도 2월 급여에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두산시나 나머지 부분 연말정산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별도로 납부나 아니면 환급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당연히 환급에 해당될 거고요. 플러스에 대한 연말정산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월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보자면 자, 이렇게 총 97만 2천 원에 대해서 환급을 받겠습니다. 라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 항목들은 우리가 총 급여에 대한 공제 항목들인데 요 금액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말정산을 2월에 한 번에 환급받거나 2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추가적으로 나누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추가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때 급여대장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입력한 부분을 삭제를 하려면 적용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납을 할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역삼각형의 분납 적용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전체 연말정산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요. 각각의 분납을 적용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우리가 환급받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돈을 더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뭐 별도로 우리가 나눠서 받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고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분납과 2차 분납, 3차 분납으로 총 나눠서 이렇게 분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체 부분, 이 부분 분납 부분을 체킹을 하시고 계속근무자의 분납 적용을 선택을 하셔서 분납 정보 데이터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백두한 씨 같은 경우는 51만 원 정도를 이제 3, 4, 5월 달까지 납부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송아지 씨 같은 경우나 송유아 씨는 전액 일부 환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분납 절차를 밟지 않겠죠. 자, 2월분에 있어서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한번 별도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뜨는 붓이 연말정산 추가를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반드시 급여 입력 자료에서 분납 적용을 신청을 하셨다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을 반드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납을 적용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자면 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니까요. 계속 근무자가 97만 원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환급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에 분납할 거예요. 자, 분납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추후에 3월달, 4월달에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받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추후에 이걸 납부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나는, 이건 납부세액이니까 차이 나는 170만 원 돈을 이번에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2월 달을 마감을 하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2월 달에 급여 대장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3, 4월 달 추가 납부가 있는 분의 3, 4월 달에 대해서도 급여 대장을 추가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로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보시는 것 같이 3월 달로 조회해 보면 자, 별도의 분납 금액에 대한 체킹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갖고 모르고 분납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분납으로 유예하려고 했던 이 금액만큼 세금을 안 납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세무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잘못됐으니까 납부하라고 추징이 나오겠고, 그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3월달 급여에 2월달에 분납을 신청을 하셨으면 3월달 급여 대장에 반드시 분납 금액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분납 금액을 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도퇴사자 정산에 분납 적용을 클릭을 하면 분납 적용에 해당되시는 분들, 지금은 백두산시와 안기부시죠. 이 두 분을 클릭을 하셔서 분납 적용을 클릭을 하셔서 완료를 합니다. 그럼 백두산시와 안기부시는 각각 우리가 얘기한 분납만큼 3월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할 거고, 이 부분을 작성을 했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자,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분납 금액인 이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서 우리가 60만 원에서 추가 납부한 66만 원인 이 금액을 납부하고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월달 부분 마지막 분납 기간인데요. 4월달 부분에 있어서 분납 처리를 안 하게 된다면은 별도의 서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납 처리한 4월 마지막 4월도 반드시 3월달과 똑같이 분납 부분을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킹을 하고 분납 적용을 누르시면 마지막 4월달 부분에 있어서의 급여자료 입력과 분납 신고에 대한 적절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2월 달에 분납 적용이나 이런 부분은 체킹을 잘 하실 수 있는데 3월 달, 4월 달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추후에 문제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납 적용을 반드시 받았다면 3월달, 4월달에도 지금 중도퇴사자 정산과 마찬가지 역삼각형에 있는 이 분납 적용을 이용하셔 갖고 3월달, 4월달에도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야 우리가 3월달과 4월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의 연말정산 급여대장 반영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